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방 학자금 대출을 1인당 $10,000까지 탕감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값이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지금까지 3명의 원숭이 두창 어린이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단체협의위원회는 코리안 페스티벌 홍보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방 학자금 대출을 1인당 $10,000까지 탕감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단 탕감 대상은 연간 소득 $125,00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8월 말까지인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4,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잔액은 $37,667입니다. 대출자의 3분의 1가량은 $10,000 미만, 절반가량은 $20,000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약 2천만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이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거듭해서 연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국의 학자금 부채는 해마다 불어서 현재 무려 1조 6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급등하는 학비와 함께 사회 문제로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학자금 문제에 대해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출자를 위한 폭넓은 구제책을 내놓으라는 진보 성향의 압박이 이어지는가 하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미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은 사람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내놓은 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강하게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연방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 제안을 강하게 거부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clear about our support for the bold or the ambitious plan that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s put forward. We believe it is incumbent on the DPRK to respond and to respond affirmatively to that, knowing that, believing that we can achieve progress towards what is a collective goal. 윤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단계별로 식량과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국무부는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접근과 완전하게 일치한다며 강하게 긍정해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는데 이번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시기도 있고 도발에 나서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도발의 시기가 분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의 주택값이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가격이 6월보다 0.77% 떨어진 것입니다. 0.77%의 하락폭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너무 높아진 집값과 최근 모기지 금리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모기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회사인 블랙라이트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3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지금까지 3명의 원숭이 두창 어린이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례가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서 발견됐지만 최근 CDC는 누구나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8월 24일 기준 조지아주에선 1,220건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중 3명이 어린이이며 19명이 여성 확진자입니다. 뉴턴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 화요일 맨스필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보고된 15세 미만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17명입니다. CDC는 대부분의 확진자가 남성 간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지만 여성이나 어린이 등 그렇지 않은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염자와 오랜 시간 밀접 접촉하거나 같은 침구 등을 사용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히 드뭅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초기 단계인 침입기에는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열이 나는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후 피부 발진과 붉은 반점, 물집 등이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긴급 대응 프로그램의 로자먼드 루이스 박사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처음에 반점으로 시작해 피부 일부가 붉게 변하는 등 울퉁불퉁해지며 솟아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숭이 두창 고위험군에 속한 성인과 함께 사는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2022 코리안 페스티벌이 9월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애틀랜타 한인회와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그리고 한인회 단체협의위원회는 23일 한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코리안 페스티벌 홍보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백규 대회장은 한인회 집행부와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준비 상황을 치하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어느 전직 회장들이 했던 것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전직 어느 회장들이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성대히 치러질 것 같습니다. 이미셸 총괄 본부장은 상황 보고를 통해 2022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밝힌 후 추가적으로 조율하는 부분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안 오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는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 스케줄도 다 정확하게 됐고요. 지금 디자인 하우스에 요청을 해서 지금 디자인을 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공연팀을 단톡방에 초대하여서 시간과 배치를 다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이날 참석자들은 코리안 페스티벌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개최 장소를 한인회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연계를 통한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한 재단 설립과 10만 달러의 기금 조성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해당 사항은 올해 코리안 페스티벌을 먼저 잘 치른 후 추후에 논의되자는 의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코리안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경품들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품들이 있는지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 코리안 페스티벌이 노크로스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페스티벌 경품은 고가의 자동차부터 안마의자 등 푸짐합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경품 추천에서 1등 상품으로 2만 달러 상당의 기아 포르테가 준비되어 있고 2등은 7천 달러 상당의 장수 안마의자, 3등은 한국 왕복 항공권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LG 89인치 TV와 삼성 노트북 등 10등까지 제공되는 경품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경품권은 행사 당일 한 장에 $20에 판매될 예정이며 10일 저녁 폐막식에서 추첨이 시작됩니다. 2022 코리안 페스티벌은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비빔밥 퍼포먼스, 전야제 공연, 합창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며 10일에는 K-팝 댄스 대회와 한복 체험 등이 마련됐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이번 행사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미국 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단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16일부터 17일 동안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53%의 미국인이 러시아 침공 6개월을 맞이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더불어 치솟는 에너지 가격 등이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 때문이라고 판단해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지원국으로 총 106억 달러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로 29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 관계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한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은 사드 문제 재부상이라며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양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는 피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2020년부터 2022년형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 차량 24만 대에 대해 리콜에 나섰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 생산된 팰리세이드 24만 5,030대와 텔룰라이드 3만 6,417대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 일부의 견인용 연결단자 토우 휘치 전선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실내 차고 등에 주차할 경우 습기나 먼지 등이 견인용 연결단자 회로에 문제를 일으켜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화재 사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콜 대상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에 대한 수리가 끝날 때까지 실외에 주차할 것을 도로교통국은 권고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